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을 치면 1000%? 일단 서울 서권은 그 어디든 무조건 대중교통. 이 첫 번째 얘기는 해요. 저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책도 쓰고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골고루 다 조금씩 다 하고 있지 어디에 특별히 더 많이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책을 읽은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이제 벌써 투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책 읽은 게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강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책이 더 재밌네? 투자하는 것보다 약간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뭐 글 쓰고 책 쓰고 책 읽고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나타내는 정체성이지 이 중에 딱 하나가 나를 나타내는 뭐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백수입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계발이나 마인드 책을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 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가 제일 좋은 책이긴 하겠지만 베스트셀러라고 꼭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인터넷 서점을 가서 리뷰 많은 책을 읽는다고 사람들이 꼭 리뷰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정말 나쁘면 리뷰를 써요. 또 화나서 보면, 아니면 정말 좋아서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서 리뷰를 쓰거나. 그럼 리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책을 읽고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1일 1분 1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하루에 그냥 1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을 생각을 하고 책을 봐라. 그게 별건 아닐지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말하는 게 출퇴근 시간에만 있는 걸로만 하더라도 한 달에 4~5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폰을 보지 않고 책을 보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 했었던 건 부동산 책, 그 다음에는 이제 책으로 변한 내 인생이라든가 그런 이제 책과 관련된 책을 또 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부동산이 좀 화랑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책을 썼고, 책은 이제 서울 아파트 지도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25개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래도 이런 아파트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또 주식 투자도 뭐 한 거의 뭐 10년, 20년 정도를 했으니까 교양으로 접근해서 주식을 투자하자. 그래서 주식책도 썼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책도 막 읽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 힘들 때는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책 계속 읽으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운 좋게 부동산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는 게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갭이 2천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빌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그 100만 원이 나중에 팔았을 때 수익은 억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을 치면 1000%?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었죠. 처음엔 갭살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그때는 또 안 좋았을 때라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 경매로 많이 매수를 했었죠. 부동산 투자하는데 가장 쉬운 게 일단은 아파트 투자.
수도권이나 이런 데도 아직은 사실은 갭이나 이런 건 놓고 볼 때 여력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게 지산이라고 표현하는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도 잘 찾아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철저하게 수익형으로 봐서 수익률 계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났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울 서권은 그 어디든 무조건 대중교통, 이 첫 번째 얘기는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버스보다는 당연히 전철이죠. 수도권에 쓰신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전철이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학군이라고 표현하는, 그 학군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왜 유명한 학군들이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그런 학군들 근처를 산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가격을 하락한다 하더라도 안전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수요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이게 세를 금방금방 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군이 좋은 것들은 세는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그 두 가지 관점을 교집합을 한다고 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비슷한 걸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제가 했었던 계획이 이거였거든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재밌게 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한 게 벌써 거의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살고 싶은 게 제 계획이에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책 리뷰도 많지만 드라마나 영화 리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투자도 하면서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생활을 저는 되게 즐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모토가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빡세게 꾸준히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채널에 나오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일 거예요. 빡세게 꾸준히. 근데 저는 꾸준히는 하겠는데 빡세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최소한 어떠한 분야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성공하는구나 까지 제가 이제 느낀 거거든요. 꾸준히를 하기 위해서 저는 천천히라는 표현을 해요. 빡세게까지 했으면 저는 아마 금방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만약 따라 하시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에세이 책도 썼는데요.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는 에세이 책을 썼어요. 거기 있는 내용의 에피소드 중에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먼저 가 있으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다음에 한마디만 하라고, 이따 봐. 10년, 20년, 30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결국에는 저는 다 같이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저는 노력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꾸준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